선크림 열심히 발랐는데 안 지워서 피부 트러블, 선크림 안 발라서 피부 노화, 어떤 쪽이 좀 더 나쁠까요? 오늘의 주제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선크림은 주로 바닷가 놀러 갈 때나 바른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 사이에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얼굴에 잘 바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외선이 우리 피부의 색소 침착이나 일광화상 이외에도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히 발라도 제대로 잘 바르지 못하면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나눌 수 있습니다. UVA는 굉장히 투과력이 좋아서 실내에 앉아 있어도 창문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작용은 조금 약해서 생활 자외선이라고 불립니다. 만성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유발해서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UVB는 투과력은 약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직접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작용이 세기 때문에 일광 화상의 주범이 됩니다. 최근 제품들은 이 UVA와 UVB를 모두 차단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PA 지수와 SPF 지수가 모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PA 지수는 바로 UVA를 차단하는 지수이고 SPF 지수가 UVB를 차단하는 지수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SPF 지수 좀 더 쉽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동양인의 경우에는 15분 정도 햇빛에 노출되면 홍반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SPF 50짜리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50 곱하기 15, 750분 정도의 방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간인데요. 과연 우리는 SPF 50짜리 제품으로 12시간 동안 충분히 방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SPF 지수는 충분한 양을 발랐을 때를 전제로 하는데요. 그 양은 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예요. 이 수치가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성인 여자 얼굴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370제곱센티미터이거든요. 곱해보면 평균적으로 발라야 되는 얼굴의 일회 도포량은 0.7g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선크림이 50ml짜리를 샀을 때 적어도 2달이 조금 지나면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일회 양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의 크기 혹은 검지손가락, 손마디 2개를 합친 것만큼의 크기여서 실제적으로 이만큼의 선크림을 매일매일 바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양은 권장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SPF 50의 12시간 방어력은 3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SPF 지수는 50 이상, PA는 4+ 이상의 제품을 골라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르고 흡수시킨 다음에 2번 정도는 연이어서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피부가 좀 더 예민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보시면 선크림 바르고 뒤집어지신다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그 작용 기전상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이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는 징크나 티타늄 같은 성분이 피부에 코팅막을 만들어요. 자외선을 반사 산란시켜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백탁 현상이 조금 강해서 메이크업 할 때 조금 들뜨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나노공법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알러지가 조금 많이 심하신 분들은 이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유효 성분이 충분히 피부에 흡수가 되고 그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발산시켜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는 발라야지 충분히 유효 성분이 흡수되고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발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크림을 고를 때는 내 피부 타입과 자외선 노출 정도, 피부 예민도를 고려해서 선크림을 고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피부가 건조하고 알러지가 잘 생기고 주로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는 경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크림 타입, 예민하니까 무기자차, 자외선을 창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브로드 스펙트럼의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야 되겠죠? 보통 선크림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귀 뒤라던가 입술, 목, 손등 등이 있습니다. 일광 화상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 부위인데 너무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 반복적인 일광 화상에 노출되면
피부암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선크림은 바르는 것만큼이나 지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선크림 열심히 발랐는데 안 지워서 피부 트러블, 선크림 안 발라서 피부 노화, 어떤 쪽이 좀 더 나쁠까요? 일단 선크림은 잘 지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크림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염이나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크림을 지워낼 때는 이중 세안이 필요한데요. 기름 성분을 잘 지워낼 수 있도록 클렌징 오일, 로션, 크림 중에 한 제제를 선택해서 기름 성분을 잘 지워주고 이어서 수용성 세안제인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서 깨끗하게 잘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F 50의 자외선 차단 시간이 12시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르는 양은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3시간밖에 안 되죠. 그런 경우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조심조심 할 수 있지만 선크림을 발랐다는 그 생각만으로 자외선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외선의 피부 노화를 고스란히 내가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신데요. 무기자차가 알러지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 주사 피부염이나 얼굴에 염증이 좀 심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권해드려요. 근데 이 경우에도 염증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선크림 자체가 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선크림에 너무 자외선 차단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 모자, 양산, 선글라스 이용하시고 자외선이 강한 때의 외출은 피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크림만으로는 충분히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모자, 양산, 선글라스 꼭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